세입자들이 원하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또 주인이 임대료를 한 번에 얼마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인수위원회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예 폐지하거나 또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건데 이게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여서 앞으로 국회에서 경론이 오갈 걸로 보입니다. 조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 3법을 꼽았습니다.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을 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이 원하면 전월세 계약 기간을 2년 더 늘릴 수 있고 가격을 올릴 땐 기존 임대료에서 최대 5%까지만 또 이런 계약 내용을 30일 안에 당사자들이 직접 신고토록 한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 실종과 전세값 급등 등 부작용이 더 큰 거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임대부전금 올라가 버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진다. 오는 7월 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 기간이 끝나는 물건을 중심으로 전세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 속에 인수위원회는 임대차 3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라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방향은 맞고 하지만 임대차 3법 폐지나 축소는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가능한데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은 오히려 법이 안정화되는 과정이라며 수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라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론이 예상됩니다. 한편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서 조금 주춤한 모습인데 몇몇 지역은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강남과 서초는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또 용산은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거란 소식에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용산 부동산 시장의 최근 가장 큰 변화는 집이 거래된다는 겁니다. 작년 여름 이후로 집 사겠다는 사람들 발길이 끊겼었는데 요즘 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에는 문의가 없이 조금 뜸하기도 했었거든요, 용산도. 그 이후로부터 조금 문의도 많아지고요. 실제로 거래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오고 공원도 생기면 용산의 지역 이미지가 좋아지고 주변 환경도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일부 아파트는 신고가를 쓰면서 오름세를 주도했는데 한남동 하이페리온 234제곱미터 아파트는 올 들어 2억 원이 올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으로 입성하게 됨으로써 얻게 될 그 효과라고나 해야 될까?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부동산 시장에 좀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서초는 재건축 아파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600세대가 넘는 개포동 경남 아파트 전용 123제곱미터는 10달 만에 2억 원 이상 올라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서울 전체 집값은 지난주에도 0.01% 떨어지면서 2달 내내 떨어지고 있지만 강남과 서초, 용산 세 곳은 오히려 소폭 올랐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핵심 지역의 재건축을 통해 향후 투자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겁니다. 네, 한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강남 쪽 현장 가보니까 어떤가요? 분위기가 달라진 게 느껴지던가요?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요 부동산 시장을 돌면서 좀 점검을 해보는데 네. 오늘은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일단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가장 큰 이슈지 않습니까? 네. 인수위에서 용적률은 올려주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안전진단 기준 같은 경우는 완화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같은 경우는 덜어주겠다고 하니까 네. 강남 서초 쪽에서는 역시 돈 되는 건 재건축 아파트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집무실 이야기 나오고 있는 용산 쪽은 어떻던가요? 네, 집무실이 들어서 국방부 근처 삼각지 일대는 뭐 경호 문제 때문에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아직 분위기를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가 주택담보대출도 더 풀겠다 이런 입장이던데 그럼 집값이 더 들썩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가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네. 그 1주택 실수요자에 한해서 70%까지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해주면 돈이 풀리니까 아파트 값이 오를 거다 이런 의견이 있고 네. 지금 금리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돈 빌려서 집 살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15억짜리 아파트 내 돈 5억 내고 한 10억 정도 대출을 받으면 1년의 이자만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네. 4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이 이자 부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집값 상승률이 이런 이자율보다 높지 않으면 집을 살 유인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변수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내던 세금, 그러니까 더 무겁게 매기던 세금을 인수위가 일정 기간 풀어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장 반응이 어떨까요? 네, 일단 양도세 중과 부담 완화하겠다는 거 5월 10일 취임 이후에 바로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거는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임 이후 6월 1일 이 사이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되면 네. 양도세 부담도 덜고 재산세와 종부세도 안 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좀 내놓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으면 그러니까 집값은 확실히 내려가는 겁니까? 네, 이 부분도 조금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때 좀 덜 오를 것 같은 집부터 내놓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집 팔아서 받은 돈으로 뭐 할까요? 이 사람들이 집 여러 채 팔아가지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쪽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또 인수위에서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좀 줄여준다고 하는데 일부 다주택자들은 벌써부터 한번 버텨보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할 때 좀 더 정교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들여다볼 부분이 많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경제반상호 기자였습니다. 분양만 했다 하면 경쟁률이 수십 대 1까지 치솟던 서울 수도권에서 최근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출이라도 받아서 일단 사고보전 열기가 강했는데 이제는 실속 있는 물건을 고르는 옥석 가리기가 대세입니다. 달라진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전현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존 아파트에서 위로 3층을 더 올리는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경쟁률 252대 1을 뚫고 분양이 당첨된 사람들이 줄줄이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분양가를 사상 최고인 3.3제곱미터에 6,500만 원으로 정한 게 컸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한 채에 26억 원을 내야 하는데 길바로 건너편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더 싸게 나올 정도여서 매력이 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몇몇 젊은 사람은 와보지도 않고 아파트 이름도 모른 채 청약했다 덜컥 당첨됐습니다. 일반 분양자들이 그냥 하강하고 자는 나이냐 한 몇십 같은 나가서 영끌이다 어찌다 해가지고서 그냥 막 아파트만 사면은 돈 번다고 생각하니까 그랬겠지. 그냥 무조건 여기 와보지도 않고 보니까. 인천 송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현재 가격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려받겠다고 나섰지만 대출도 막힌 상태라 미분양이 나고 있습니다. 반면 분양가가 저렴한 아파트는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주변 시세의 60%에 나온 아파트에는 7만 명이 넘게 청약이 몰려 모두 계약이 끝났습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된 경우에는 어떤 지역이든지 미분양의 여지가 있어요. 대출 규제로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입지와 개인의 생활 여건 등에 맞춰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비싸도 무조건 사고 보자는 열기는 식고 동시에 대출 금리는 오르면서 청약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최근 들어 아파트값이 많게는 몇억 원씩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깎아줄 거라 믿고 집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한상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대치동, 목동과 함께 이른바 3대 학원가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동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값 떨어지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동시에 매수세도 뚝 끊겼습니다.
워낙 안 됐었어요. 매매들이 그냥 없었어요. 매수자가 없는 거지. 롯데우성 전용 115제곱미터는 넉 달 만에 1억 8천만 원, 같은 크기의 인근 청구 아파트도 7개월 만에 1억 2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중계주공 5단지 45제곱미터도 8천만 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경기도로 나가면 하락폭은 더 큽니다. 화성 동탄의 이 아파트는 반년 만에 2억 2천만 원, 같은 크기의 근처 아파트는 3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다주택자들 양도세를 풀어주겠다고 공언하자 다주택자들이 외곽에 있는 집부터 내놓은 걸로 풀이됩니다. 최고가를 비교해 보면 한 33평대는 뭐 한 2억에서 3억까지도 이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유세 문제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긴 합니다. 양도세는 잔금 치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계약을 해서 다음 달 안에 잔금을 치르면 다주택자들은 양도세는 물론 종부세와 재산세까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이른바 핵심 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다른 매물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외곽 지역 집값은 떨어지고 다주택자들이 붙잡고 있는 강남 집값은 유지되는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공약했던 대로 분당과 일산 같은 일기 신도시를 신속하게 재정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공약을 지키면서 집값도 잡을 방안이 뭔지에 대해선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함께 경기도 일대를 돌았습니다. 일기 신도시인 일산에선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일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테니까 제가 그건 공약 사항대로 여야 협조를 다 받아가지고 진행을 할 테니까. 최근 인수위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발표를 내놨다가 일산, 분당 등에서 반발이 나오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겁니다. 청문회에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공약 후퇴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재 주택의 노후도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돼야 된다. 공약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통해 지금보다 10만 가구를 더 공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용적률을 높여서 현재 집주인들이 큰돈 들이지 않고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건축 규제를 푼다는 말에 이미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도 집값은 잡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뭡니까?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까? 단기적으로는 하향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원론적 언급만 있고 구체적 대책이 없어 혼선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시점에서 괜히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이런 걸만 언급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대치를 갖고 그 기대치가 부동산 가격으로 바로 반영이 돼요. 공급을 늘리면서도 시장의 안정을 얻는 신의 한 수를 찾는 게 새 정부의 큰 숙제가 됐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최근 비교적 잠잠한 부동산 시장에서 유독 재건축 아파트 값만 뛰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규제를 풀어줄 거란 기대감 속에 서울 강남 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고 또 분당과 일산 같은 일기 신도시에선 집주인들이 값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조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 아파트 155제곱미터형이 최근 한 달 새 8억 원이 올랐습니다. 지난 3월 51억 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 만인 4월에 59억에 거래됐다고 신고된 겁니다. 거래되는 속속 모든 게 다 신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의 호가를 따라가야지만 거래가 되는 그런 형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집값은 지난주에 비해 0.03%, 서초구는 0.05% 올랐습니다. 지난 3월 마지막 주부터 6주 연속 상승한 겁니다. 최근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대로 재건축을 진행하겠다고 다시 약속한 일기 신도시는 상승세가 더 가파릅니다.
최근 2달 사이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0.2% 오르는 동안 일산은 3배가 넘는 0.76%가 뛰는 등 일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는 0.34% 상승했습니다. 좀 더 높게 지금 호가가 나오고 있고 지금은 뭐 거래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각 평형별로 보면 물건들이 별로 없습니다. 재건축에 제자만 나와도 아마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양도세 규제가 풀리면서 다주택자들이 외곽집은 내놓더라도 재건축 아파트만은 보유할 거란 예상도 그래서 나옵니다. 강남권이나 수도권 일기 신도시 개발 호재에 따른 상승세 영향이 있겠지만 동시에 수요자가 급감하면서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을 겪는 지역도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서 다만 금리가 오르고 경기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건축만 상승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임대차 3법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네, 다음 달에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네. 여소야대 국면에서 폐지나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보완 방안을 내놓기로 한 겁니다. 올해 8월부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 쓴 신규 전세 물건이 나오잖아요. 4년치 보증금 한꺼번에 올리는 거 아니냐는 8월 전월세 대란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먼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권을 다 쓴 세입자에게 장기 계약을 해주거나 5% 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경우 보유세를 깎아주거나 세입자의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빠른 시간 안에 거주용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전월세 매물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좀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면은 오히려 집값 불균형이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면서요? 네, 한국은행이 낸 자료인데요. 이번 정부가 LTV 완화를 통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이렇게 되면 서울 집값만 뛴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LTV, 즉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정부가 처음 집 사는 사람한테는 80%까지 완화하고 나머지는 이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별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게 한국은행 설명입니다. 수요가 이 서울 아파트에만 몰려서 가격이 올라가고 지방 수요는 위축시켜서 집값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는 겁니다. 대출 규제의 완화 대신 이 주택 공급 정책이 자산 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요. 집이 자산이 아닌 주거 서비스로서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하루아침에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서울과 지방 양극화를 막는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진짜 부동산 정책은 참 어렵고 시간도 많이 좀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의견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